자, 두 번째 시간은 이제 상을 떠난 이제 보시 한이행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상을 떠났다는 것은 그 주관적인 조건과 객관적인 환경에 대해 가지고 다 떠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흔히 그런 얘기는 아공, 법공, 뭐 귀신론 같은 데는 인하집, 법아집 이와 같이도 이제 얘기를 하죠. 자, 인법구공이라 보시의 인과 법이 다 공하다. 보살이 여식 중생오대이 무아상 중생상가 수상가 명상가 종종상가 보트가라상가 인상가 만화파상가 작자상가 수자상하고 보살이 이렇게 중생을 이익해 하지만은 무 없다. 뭐가요? 아상, 나라는 생각이 없다. 이제 무아상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무중생상. 이제 무자가 대표적으로 본동설 앞에서 없다 이러면서 쭉 나해를 부정하는 거죠. 중생이라는 생각, 중생상. 신역에는 중생상이라 하지만 구역에는 주로 뭐라 합니까? 유정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유상. 생각이 있는 중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있다는 생각 이래 되는데요. 목숨이라는 생각 건강경에는 이건 뭐라 해놨죠? 수자상이라 이렇게 얘기해놨죠. 그 다음에 그 명건이 이제 성취돼 가지고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게 현존 생활하는 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명상이 되겠죠. 여기 있는 생각은 야상이든지 중생상이든지 유상이든지 명상이든지 이와 같은 것들은 우리가 흔히 깨치지 못한 우리의 일상의 상들입니다. 사실은. 종종상, 가지가지 상, 뭐 이생이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보특가라하고 또 인상하고 또 혼동하기도 하고 또 같이 서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뭐 보특가라라고 그냥 뭐 자기의 개체가 있다고 뭐 이렇게 생각할까요? 그 정도. 인상. 그 현장법사 번역에는 보특가라 상을 따로 뽑아놨지만은 다른 번역본에서는 보특가라 상을 빼고 건강경 우리 할 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요 정도만 얘기하죠. 하안경에는 또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대반야경에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17가지인가 21가지인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여기 아무리 많은 상이 나오더라도 그다음 만화파상이라 이거는 뭐 유동상이라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작자상, 수자상 대표적으로 유동이라 흔히 이제 뭐 그렇게도 번역들 하지만은 그 만화파라고 하는 게 그 인상도 이제 사람이란 생각 이래 해가지고는 조금 애매모호하죠 사실은. 요것도 이제 낱낱이 설명하자면 굉장히 많겠습니다만 아마 대충 전체적으로 여기서 의미하는 바는 그 낱낱이 옛날에는 이렇게 하나하나 상을 얘기해 놓으면은 인상이 뭔지 만화파상이 뭔지 작자상이 뭔지 수자상이 뭔지 사람들이 다 이해하니까 그냥 써놨는 건데 지금은 낱낱이 그 단어의 개념에 대해서 자세하게 사실은 설명을 해야 돼요. 인상이라 이러면은 그냥 요즘 대반야경에는 뭐 흔히 우리 선비 그냥 일반 사람이라고 사부 뭐 그런 정도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만화파라고 하면은 어린 나이에 이제 그 뭐랄까 더 배울 게 있는 사람들 뭐 소년
그런 정도. 작자상. 모든 업을 짓기 때문에 또 이제 작자상이라고 하죠. 사실은 이제 수족에는 손과 발에는 그 업을 짓는 기능들이 있죠. 그 다음에 수자상. 자, 여기서 구체적으로 다 얘기하는 것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작시도 역한이며, 수시도 역한이며, 지각시도 역한이며, 또 역자에다가 헛개비 한자, 미도시도 역한이다. 모두 환이라고 하니까, 지금 두 번째 시간에는 뭘 한다고 했죠? 상을 떠난 보시라고 했지요. 예. 그리고 요거는 건강경에 비유하면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정멸, 분. 이렇게 참고하시면은 요 부분들이 이해가 편하시겠네요. 너은경 같은 데는 그래놨죠. 적 일체법, 이 일체상이라. 일체상을 떠나서 일체법에 적한다. 내지는 일체법에 적하여서 일체상을 여인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 대목은 이제 그 앞부분은 사실은 인공간이라고 한다면은 여기 요 뒷부분은 뭡니까? 법공간을 밝힌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합쳐서 뭐라고 해놨죠? 인법구공이라고 해놨잖아요. 그죠? 예, 지금까지 했는 부분은 뭐 인공이라고 할까요? 그 다음에는 이제 법공에 대해서 밝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단, 관, 법계, 중생계, 무변제, 법가, 공법가, 무소유, 법가, 무상, 법가, 무체, 법가, 무처, 법가, 무의, 법가, 무작법 하나니라. 다만 법계와 중생계의 끝없고 보살은 이제 법계나 중생계를 차별이 없는 것을 다 요달해서 참 공간적으로 이제 무변하고 또 시간적으로 끝이 없는 거, 경계가 없는 법, 무변 무제, 무변제라 이렇게 해놨죠. 그 시종이 처음과 끝이 없는 것을 무제라. 허공과 같이 넓은 까닭으로 무변이라. 법의 공항과 공법과 그 다음에 무소유 법과 무소유 법이라고 하는 것은 안이나 바깥이나 중간이나 그 어디에도 존재하고 있는 바가 없다는 것이죠. 예. 그래, 여기서는 무상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깥으로 모양이 없는 것이고, 무체법이라고 하는 것은 안으로 체성, 바탕이 없는 것이요. 그 다음에, 처소가 없는 법이라, 무처법이라, 이렇게 머무는 바가 없다. 그 다음에 의지하는 바가 무의법, 무작법이라. 그러니까 안으로도 없고 바깥으로도 없고 중간에도 없는 법. 그 다음에 지음이 없는 법을 관찰하나니라. 조작하는 억지로 된 도리가 없는 법을 이제 우리는 있는 바가 없다 하는 무소유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있는 바가 없기 때문에 뭐라 합니까? 무소유하기 때문에 뭐라고? 공이라고 하죠. 공. 법공, 그죠? 무소유로 법공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이렇게 법이 다 공한 까닭으로 중생계와 법계라 할 수가 있겠죠. 아무것도 없는 까닭으로 모든 것이 존재한다고 하는 거. 진공이므로 묘유라고 하죠. 그러니까 공함으로 뭡니까? 무소유로 공하기 때문에 있는 바가 없기 때문에 뭐라고 합니까? 묘유로 중생계다
흡계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없다 이랬거나 맹탕 없는 것처럼 자꾸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는 거죠. 인연 따라서 일어나고 인연 따라서 간다. 그러니까 그 인연은 실체가 없다. 이렇게 자꾸 이제 이해하는 것이 바른 견해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구공이익이라 아공, 법공이 다 사라진 뒤에 이익은 어떤 것인가? 인법이 공한 이익을 밝히다. 작시 관시에 불견자신하며 불견시물하며 불견수자하며 불견복전하며 불견업하며 불견보하며 불견과하며 불견소가하며 불견대가니라. 이런 관찰을 할 때는 제 몸도 보지 아니하고 불견자신하며 불견시물이라. 보지 않은 물건도 보지 아니하고 불견수자하니라. 이걸 우리 흔히 1, 2, 3을 뭐라 합니까? 관삼륜청정하야. 우리 많이 배웠죠? 네. 밥 먹을 때마다 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그죠? 삼륜청정이라. 삼륜청정은 흔히 이제 해석을 잘못하면 안 된다 그러죠. 흔히 주는 사람도 깨끗해야 되고 시주를 받는 사람도 깨끗해야 되고 주는 물건도 깨끗해야 된다고 이렇게 해석하면은 삼륜청정하다면은 빵점이라 그러죠. 주는 사람도 없어야 되고 받는 사람도 공해야 되고 받는 물건도 공하다. 이렇게 해야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삼륜청정이라. 이렇게 하면 이제 100점. 그러니까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도둑놈이 주면 안 된다. 주는 사람도 청정해야 된다. 도둑질 해는 물건 주면 안 된다. 주는 물건도 청정해야 된다. 받는 사람도 도둑놈이 받으면 안 된다. 청정하게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면은 빵점. 주는 사람도 주는 물건도 받는 사람도 텅 비어서 없다. 억무소주 이생기심이라. 여기 이제 삼륜청정입니다. 그 다음에 복밭을 복전을 보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업도 보지 아니하고 가보도 보지 아니하고 결과도 보지 아니하고 그렇게 작은 결과도 보지 아니하고 큰 결과도 불견이라 보지 아니한다. 이렇게 작게 베풀면은 작게 결과를 얻고 대심에는 대가요 소심에는 소가라. 크게 베풀면은 크게 얻는다. 어떤 것을 작게 베푼다 하느냐. 물건을 째맨하게 베풀면은 째맨한 것이 되는 것이고 많은 물건을 베풀면은 대시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쪼잔한 마음으로 베풀면은 소심하게 베풀면은 소시가 되는 것이고 큰 마음으로 베풀면은 대시가 되는 것이죠. 그 눈앞의 이익만 바라보면 작다을 하고 영원 무웅토록 변치 않는 상주진심을 바라본다고 하면은 안욕따라 삼맥삼보를 위한 것이라면 대시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법의 보시를 행하기를 원하다. 법보시 이 시에 보살이 광거래 금일제 중생의 소수지신이 심적 개멸하고 변작시녀 모대 기제라 중생이여 우지무지하야 생산에 수무수신하야 위치부정하야 속기괴멸이 약이괴멸하며 약금괴멸하며 약당괴멸호대이 불능이 불견고신으로 구경고신일세. 그때 보살은 가금일의 현재 모든 중생의 받아난 몸이 멸하는 것을 보고는 문득 생각하다. 이상하다. 중생이여 어리석고 지혜가 없어서 생사하는 속에서 수없는 몸을 받지만은 위태하고 연약하여 그것도 위취자입니다. 취
말랑말랑할 치자입니다. 그 요 김에 가면은 연약 지반 이런 데 있잖아요. 그죠? 도로 해놓고 그죠? 왜 아스팔트 까면서 연약 지반 해놓은 거 있잖아요. 그럼 위태위태 하잖아요. 왜 늪 같은데 그게 취입니다. 취. 왜 사르란 판 같은데 경과하지 못하면 퐁당 빠져볼 수 있잖아요. 예? 취자입니다. 무슨 취자지? 말랑말랑할 때 이 뜻은 알겠는데 물을 취 물렁물렁할 취 물을 취 됐어요. 연약하여 머물러 있지 못하고 속히 멸한다. 부정하여 속기 괴멸한다. 어찌 멸하거나 지금 멸하거나 장차 멸할 것이거늘 마침내 경과하지 못한 몸으로 경과한 몸을 구하지 못하는구나. 이 경과하지 못한 이 몸으로 경과한 몸을 구한다고 하니까 우리도 참 신기하죠. 예, 그 다음에 아당 진악 재불 소악하야 정일체지하며 지일체법하고 위제중생하야 설삼세 평등 수순 적정 불계법성하야 영기 영덕하는 쾌락이라 하나니 불자야 시명보살 마살의 제1한이행이니라. 내가 마땅히 모든 부처님께서 배우신 것을 모두 배우며 법문무량 서원학이죠. 온갖 지혜를 얻어 온갖 법을 알고는 중생들을 위하여 삼세가 평등하고 고요하며, 삼세가 평등하다고 하는 것은 삼세 본래 없다는 겁니다. 과거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무너지지 않는 법의 성품을 말하여 주어 그러하여금 편안한 쾌락을 얻게 하리라 하나니, 불자들이여 이것을 보살마살의 첫째 즐거운 행, 한이행이라고 한다. 이래서 한이행 한 단락이 끝났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안경 수업하고 있는 요 대목들은 이제까지 발심조보다 굉장히 더 강력하게 스파크가 일어날 정도로 정확하게 제시를 하고 있죠. 복잡한 이론을 들어가면서 이렇게 얘기가 굉장히 강력하게 문장력이 이렇게 오는 것은 수행을 확실히 이제 권하고 있는 거죠. 그 십향 부분이든지 십지품 가면은 더 구체적으로 나오죠. 미주알, 고주알. 그러니까 돗바늘을 쓸 건지, 작은 새바늘을 쓸 건지, 이게 이제 뭐 어디 그런 게 자세하게 나와요. 그 하안경을 이렇게 보면서 그 해차별로 1회차, 2회차, 지금 몇 회차입니까? 4회차. 그래, 감감, 광고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세주묘음품 뜻이 있고, 열의 현상, 그 다음에 보현삼매, 세계성치, 하장세계, 비료잔화품. 야, 그렇게 자세하게 자비롭게 해놓으셨어요. 그래, 1회차 설법의 근본 설법을 거의 끝내고, 사람들이 도저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믿지 못하니까 2회차에 가서 십신설법을 하면서 뭡니까? 열애명호, 사성제, 강명가품, 보살문명품, 정행품, 현수품까지. 정행품 같은 데 얼마나 또 잘 돼가 있습니까? 그죠? 그렇게 현수품은 전부 개송 아닙니까? 개송. 그런데 이렇게 하안경의 맛을 모른다 이러면 이빨 빠져서 듬성듬성 빠져가서 될 일이 아닌데. 그게 이제 끝나고 난 뒤에 어디로 올라갑니까? 10주 도리천으로 와가지고 제일 처음 뭐였죠? 성, 수미산정품, 수미정상, 개참품. 그 다음에 십주품, 그 다음에 범행품. 범행품이 제일 좋은 대목이 뭐였죠? 초발심시, 적덕, 안욕따라, 삼맥삼불. 이제 앵간히 그래도 했어요. 그 다음에 초발심, 공덕품, 명법품. 이렇게 해서 3회차 설법이 끝나고 4회차 여기 와가지고 뭐 하고 있습니까? 성, 야마천궁품, 야마천궁, 개참품. 마지막 야마천궁 개참품 제일 마지막 계속 9번째 게 뭐였죠? 마지막이 아니라 약인용려지,
삼세일체불, 응감법계성, 일체 유심조. 뭐 현수품이든지 어디든지 간에 중간중간에 그 강릉각품 같은 데도 그렇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중요한 개성들이 많이 있고 이런 그 일개가 빠뜨릴 게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우리가 무지하고 우치스럽고 이랬다 보니까 다 놓쳐버렸는데 그래도 이제 그냥 시장 바닥에 그냥 근거 없이 돌아다니는 말 같은 약인 용료지 같은 것도 딱 잡아서 어디에 어떻게 나온다는 거, 그죠? 초발심도 어디에 어떻게 나왔다는 거, 그거 이제 한번 이렇게 정확하게 이제 매듭을 지어줌으로 해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 한문불전 대학원에서 이제 공부하면서 또 다른 걸음을 또 기약하는 것이죠. 지금도 어떻습니까? 한의행이 이렇게 끝났을 때, 와, 이렇게,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뭐 이제까지 만들어가 설라면 어떻게 이렇게 설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야, 어떻게 이렇게. 근데 요익행 들어가면 뭐 또 이제 거기에 또 맞춰서 또 감탄스러운 얘기들이 이제 서려지겠죠. 그래, 이 시행품부터는 막 구체적인 실천을 그냥 해놓습니다. 그죠? 말인즉슨 우리 뭐라고 합니까? 신, 해, 행, 정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이제 요와 같이 이제 사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제 거기다 이제 저변으로 싹 전체적으로 떡을 할 때 팥떡을 하든지 뭐 콩떡을 하든지 뭐 이게 뭐 찰떡을 하든지 상관없이 뭘 먹입니까? 전체적으로 간 먹이잖아요. 소금도 좀 넣고 왜 달달한 거 설탕 같은 거죠. 간 먹이고 그렇게 살짝 먹이듯이 전체적으로 간이 무슨 간이 먹어가 있습니까? 바라밀 간이 그냥 확 먹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거 느껴지죠, 그죠? 그래서 십주품을 해도 바라밀행이 그냥 쫙 깔려가 있는 거고, 십행을 해도 바라밀행, 십해양을 해도 바라밀행, 그 다음 십지품에 가서도 바라밀행이 쫙 묵혀져가 있고, 그와 같이 바라밀을 따로 독립적으로 설명할 것이 아니라 지금 수행, 점차, 계유에 따라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형형색색이 이제 교복이 싹 다 달라지지만은 거기에 따른 있잖아요. 느낌이 막 그런 것 같아요. 살구는 아까 먹어보니까 되게 맛있던데 살구는 저래 자기 익는데 하암경은 왜 안 익는지 모르겠어요. 이만큼 했는데 하암경이 안 익으면 좀 이상하죠. 어제 아래 아침에는 우리 옆에 같이 이제 사신 어른 선생님이 제가 마당에다가 매실을 노랗게 좀 익으면서 안 따니까 하긴들 그거 무상을 좀 느끼고 지도 좀 익어가라고 좀 매실을 안 땁니다. 이렇게 햇빛에 좀 익잖아요. 강의 선생님 저 매실 따지. 아침 먹고 나오다가 스님 매실은 익어가는데 와 스님은 안 익어가십니까? 오늘 점심 때 나오다가 또 저렇게 이제 노랗게 따가지고 좀 팔아가지고 맛있는 거 사 먹자. 매실을 매매하는 거는 인신매매보다 더합니다. 스님은 항매문중이 아니고 청매문중입니까? 왜 항매문중에 누구가 있죠? 홍인법사, 항매산의 홍인법사. 그래서 이제 매실 익어갈 때 저도 그 오늘 처음 알았어요. 매실을 이렇게 하나 지고 떨어진 걸 주워가지고 지고 그 매실이 익어갈 때 익어가는 걸 떨어졌을 때 지고 나는 왜 안 익어가는가 생각해야 되고 썩어가지고 떨어지든지 말라가 떨어지든지 시원찮아 떨어지는 거 볼 때는 나는 왜 이렇게 낙방생인가 이런 생각을 해야지. 잘 익어가는 매실을 보고 안욕따라 삼맥삼보를 기약하고 떨어진 걸 보고 떨어진 신심을 생각하고 발심을 생각하고 다시 이제 돌이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아침 매실을 들고 한 바퀴 도량을 도는데 향기를 맡아보니까 야 그렇지. 꽃이 피었을 때만 향기로운 것이 아니라 그 향기가 그 향기는 아니더라도 저 매실나무의 향기가 봄, 여름, 가을, 겨울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었지. 그렇게 열매가 익으니까 이렇게 향기로 와가 있는 것처럼 아까 제가 쉬는 시간에 잠시 살구 먹어보니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살구도 먹고 또 천도 대보고 싶어 천도복숭아는 안 먹었습니다. 자, 과일도 풍성하게 뭐든지 야무지게 익어가는 시절에 요익행. 요익행은 뭐라고 요익행을 했죠? 계율, 삼치, 정계를 모본으로 해가지고, 그죠? 일체 중생을 요익하게 한다. 이렇게 도덕적으로 살면은
사회 질서 규범에 맞춰 살면은 나도 이롭지만은 남도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뜻이 이제 요즘 뭐 현대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요익행, 꼭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지게바라미를 닦다. 지게바라미를 인도 말로는 뭐라 그러죠? 시라 바라밀, 다 시라고. 이 생각도 시고 저 생각도 시고 욕심을 시라고 시라 바라밀. 인욕 바라밀은 뭐라죠? 찬제 바라밀. 찬제처럼 벌벌 열받지 말고 푹 식하라고 찬제 바라밀. 그러니까 보시 바라밀은 달라면 다 조라고 단나 바라밀.